늦가기 대학생으로 전북대 철학과에 입학한 23살. 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절실하게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 읽기와 글쓰기를 많이 한다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자고 마음먹었다. 나중에 22 전략이라고 이름 붙인 습관이 만들어진 순간이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는 빠뜨리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놀거나 빈둥거리며 지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책 읽기와 글쓰기를 꾸준히 해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하잖아. 지금 생각하면 참 단순한 믿음이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미련 맞을 정도로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놀거나 하고 싶은 것에 집중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근거 없는 믿음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읽고 듣는 것들이 전보다 훨씬 잘 이해되었다. 무엇을 보든 본질 또는 핵심이 금방 파악되고 스스로 기준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별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철학 수업들이 잘 이해됐다. 교수님들도 나를 좋아했고 시험을 보면 장학금을 받고 했다. 내 인생을 가로막던 3가지 벽 중 공부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방 국립대긴 하지만 안산이나 전주에선 반에서 3, 4등은 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앞에서 말한 중학교 시절 나에게 공부를 못한다며 놀리던 친구도 재수를 하고서야 전북대 공대에 들어와 있었다. 평생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와의 간격이 점차 좁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돈의 벽이었다. 대학 1학년 때 교내 가외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것이다. 당시 전북대 가외 시장은 의대생과 영어과 혹은 수학과의 사범대 학생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외 게시물에 전공과 가입비 50만 원을 적을 뿐이었다. 내가 다니던 철학과를 포함한 다른 과 학생들은 가외 시장에 명함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너흰 12년이나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지만 나는 겨우 2년 공부해서 이곳에 왔다. 나는 수능을 망쳤을 뿐 너희에게 뒤지지 않아. 심지어 하위권 학생은 더 잘 가르칠 자신이 있지. 지금까지 수백 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무식하게 수능 공부만 해온 너희보다 지혜로워.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패기 덕분에 자신감은 있었다. 그래서 나도 가외에 구하는 글을 올리기로 했다. 특이하게 하위권 전문 가외라고 제목을 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영어와 수학의 등급을 끌어올렸는지 구체적인 스토리와 방법을 적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전화가 빗발쳤다. 그때 이후 대학 다니는 내내 가외비로 매달 150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시급 3,000원의 영화관 아르바이트 때와 비교하면 7배나 오른 임금이었다. 첫 가외를 구했던 그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밤길을 잊을 수가 없다. 주황색 가로등과 달빛이 나를 반겨주는 듯 했고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나에게 손을 내민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시급 3,000원의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지 못했다. 2시간을 일해야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삼각김밥으로 때우곤 했다. 이제 시급이 2만 원이나 되고 나니 김치찌개를 매일 사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며칠만 가외를 해도 스쿠터 주유비 2만 원, 원룸 월세 22만 원이 다 해결되었다. 당시 200만 원은 내게 그런 거액이었다. 용돈으로 50만 원 받으면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곳이었다. 당시 200만 원은 내게 그런 거액이었다. 용돈으로 50만 원 받으면 또래 사이에서 부자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200만 원을 내 힘으로 벌어냈으니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삶의 밸런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지막 벽이었던 외모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나는 안산중학교 동창인 지안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중학생 때는 별로 친하지 않았지만 책을 잔뜩 읽던 21살에 만난 지안이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이제까지 몇백억 대 넘게 성공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봤지만 아직 지안이만한 천재성은 거의 보지 못했을 정도다.
21살에 우연히 만난 우리는 영혼의 단짝이 되었고 매일 철학과 예술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내가 전북대에 입학하자 지안이는 서울에 학교를 휴학하고 전주에서 함께 지냈다. 훗날 첫 사업의 동업자가 되기도 한 지안이는 꾀죄죄했던 나와 달리 멋진 친구였다. 학창시절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머리도 좋았다. 문학과 영화에 대한 조예도 깊어 나에겐 스승이자 우상 같은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잠에 빠져 있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 지안이였다. 나는 소름이 끼쳐 지안아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지안이는 일단 자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는 말을 남기고 잠을 청했다. 다음날 내내 지안이가 무슨 말을 할지 신경이 쓰였다. 방을 치우지 않아서 화났나? 그런데 저녁에 마주한 지안이는 의외의 말을 했다. 밤새 너에 대해 고민했어. 너는 뛰어난 점이 많은 애인데 내가 널 너무 방치한 것 같아. 이제 내 말대로 해. 옷, 헤어스타일, 안경, 피부, 신발까지 다 바꿀 거야. 야, 과외로 모은 돈 얼마나 되냐? 당장 객사거리에 있는 지오다노에 가자. 나는 깜짝 놀란 나머지 이런 소리를 냈다. 지안아, 근데 지오다노면 바지 5만원씩 하는데 아냐? 너무 비싸. 난 그냥 만원짜리 바지면 돼. 지안이는 단호했다. 헛소리 말고 그냥 따라와.